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탁하기 좋은 날 박기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용재 관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업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세탁업을 좀 몇 년 하셨거나 아니면 세탁업을 좀 오래 했는데 이 용재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프리미엄 패딩이 있습니다. 뭐 몽클레어, 버버리, 무슨엉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라이 클리닝하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드라이 클리닝하고 되어 있는 옷들을 드라이 클리닝을 못하고 웨트 클리닝, 다시 말하면 물세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 이런 고가의 패딩을 드라이를 못하고 물세탁 하시냐, 제가 원인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수용성 오점을 제거를 못한다. 다음,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탈수 후에 끼어오르기 생긴다. 다음에 또 드라이 클리닝에서 착용을 하면 이렇게 꿋꿋한 냄새가 난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들은 드라이 클리닝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용재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용재 관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용재 관리가 기술일까요? 아닐까요? 용재 관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 음식을 드시죠. 근데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밥을 참 잘하는 집입니다. 기본입니다. 식당은 밥을 잘하는 건 기본이고 세탁업소에서는 용재 관리, 이것은 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선 부용성이나 유용성, 수용성 오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시겠죠. 드라이 클리닝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상가입니다. 상가가 뭐죠? 우리가 착용하고 나면 목이나 소매에 지방이 묻은 거, 이 지방의 드라이 클리닝 기름에서 분해돼서 탱크 속에 남아있는 그것을 우리가 상가라 그러죠. 용재 속에 지방이 얼마큼을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시약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 용재를 제가 한 분 거를 갖다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비커에다가 10cc 정도를, 자, 요 정도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드라이 쇼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드라이 쇼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착용 중에 지방이 덜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방 상가가 높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라이 클리닝을 하실 때 그 쇼프를 정확하게 차지 시스템, 다시 말하면 용재에 집어넣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신 분에 한해서 이런 검사가 유용합니다. 시약입니다. 시약을 붓고 충분히 흔들어 줍니다. 보십시오. 이분은 용재 관리가 참 잘 되신 분이네요. 상당히 잘 된 분이고 이 정도 되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 드라이 쇼프를 사용하면 이렇게 0.3이나 0.4까지 나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0.3 이상으로 넘어가면 카본을 갈아주든가 아니면 카트리지 교환을 하라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시약을 가지고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업체에 계시는 대표님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어느 분들은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 용재가 얼마나 지방산이 많은지를 한 번씩,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한번 측정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용재 관리의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재의 색깔입니다. 용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증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카본을 가는 관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용재를 카본을 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시죠? 횟수에 가십니까? 아니면 압력에 가십니까? 물론 옛날에는 횟수에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압력을 보고, 압력 게이지가 보통 이제 8이나 0.9 정도 되면 1을 넘기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카본을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이 용재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세탁을 해보시면 봄, 여름, 가을 중에서 어느 철이 세탁이 잘 되던가요? 드라이 클리닝이요. 봄이나 가을이 잘 되겠죠. 그것은 온도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25도에서 27도가 드라이 클리닝 온도의 제일 적정한 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이 클리닝을 돌려보니까 이 27도는 조금 높고 25도 정도, 24, 5도면 아주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용재의 온도가 10도씨 이하일 경우에는 오염이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가운 용재에서는 세척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다음, 25도 전후에 제일 잘 빠진다 그랬죠. 책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실험해본 결과, 제가 사용해본 결과도 이게 제일 적당한 온도 같습니다. 30도나 40도가 되면요, 특히 30도 경우에는
명품들 경우에 드라이클리닝 돌리면 실크 같은 경우에 색도 빠져나오고, 또 온도가 너무 높아서 40도 이상이 되면, 물론 우리 용제가 뭐 보통 이 탄화수계 계열에서는 뭐 45도, 50도까지는 뭐 일화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전하기 위해서는 한 40도 정도 이상이 되면 화재 우려가 있다. 그러니 가능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경우를 보시고 칠러, 다시 말하면 냉각기를 사용하시는 업소도 지금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쇼프의 농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차지 시스템으로 보통 탱크 속에 0.3% 정도의 그 쇼프가 필요합니다. 드라이 쇼프의 첫째적인 이유는 우선 세척력보다 정전기 방지가 우선이 돼 있고, 그 다음 역이온 방지, 그 다음에 세척력이 조금 향상되기 위해서 드라이 쇼프를 사용합니다. 다음 보시면 여러분들 드라이 클리닝 시에 매해 쇼프를 집어넣으십니까? 세탁하면 드라이 쇼프가 이제 날아가겠죠. 그러면 1kg에 이렇게 3cc씩 여러분들이 쇼프를 첨가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세탁물을 10kg를 넣었다 그러면 30cc를 매해 투입을 하셔야 정상적인 쇼프를 주셨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카본과 쇼프의 관계입니다. 새 기름을 넣고 쇼프를 이렇게 0.3%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넣으신 것 같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본을 갈고 났어요. 카본을 갈고 나면 카본이 잡아먹는 쇼프 양이 한 개당 이렇게 3리터나 4리터를 잡아먹어요. 0.3%를 넣었다고 해도 카본을 갈고 나면 이 양만큼을 더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카본을 갈고 나는 0.3% 쇼프를 넣었어 라고 하시면 오산입니다. 이렇게 카본이 한 개당 잡아먹은 양도 더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수분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분이 뭐 자연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드라이 클리닝 숍에도 수분이 기본 2, 3%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패딩에서 뭐 냄새가 나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얼룩이 가는 경우도 이 수분에 의해서 얼룩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트리지가 걸리지 못하는 그런 미세먼지를 면타월, 이 수건이 걸른다고 되어 있어요. 면타월 경우는요, 여러분들 세탁망이 있죠. 세탁망에다가 한 4개, 5개씩 넣어가지고 한 10장 정도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순환시켜서 여러분들이 돌려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면이 돌아가면서 용제 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고 나오죠. 그러면 수분 조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용제 속에 수분을 측정하는 시약도 있습니다. 시약값이 비싸고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면 타올만 돌려줘도 수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자기저귀입니다. 기저귀를 이렇게 제가 실로 동여매서 매끄러운 부분이 속에 들어가고 거칠은 부분이 이렇게 겉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탁망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름이 순환이 되면서 기저귀에 달라붙겠죠, 수분이. 그러면 자연적으로 수분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용제 속의 산가 측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가 측정은 지방산과 젖산, 질산, 황산 등 반응을 보이는 용제 pH 측정하는 시약으로 합니다. 알칼리성을 띈 게 청으로부터 황색이 오면 지방산이 많은 곳으로 보통 0.3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산가 억제 약품으로서는 이렇게 알루미나겔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제 속에 제가 알루미나겔을 보통 한 2, 3개월 놔두니까 이렇게 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옛날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용제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탄살제를 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용제 전체 교환 시기를 한번 보면, 우리가 용제를 전체적으로 교환한다는 말은 바꾸는 게 아니라 용제를 다 퍼내서 정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 봄, 가을로 한 번씩 하는데, 늦어도 1년에 한 번은 용제를 다 퍼내야 돼요. 퍼내고 이렇게 탱크 속에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아주 구석까지 긴 걸레 봉을 가지고 구석에 있는 작은 이렇게 아주 몰려있는 그 냄새나게 몰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가 천장에 딱 용제 속 탱크 속에 천장에 딱 붙으면, 이걸 제거 안 하면요 계속 꼬랑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용제를 퍼내도 이렇게 바닥 청소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다음은 유량 압력입니다. 유량 관리는 카본이 있겠죠. 여러분들 카본 교환 시기를 어떻게 잡으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 간다, 주기적으로 정해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200회 돌리면 카본을 간다, 아니면 300회 돌리면 카본을 간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기도 합니다. 제 하는 방식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카본은 교환 시기는 날짜와 횟수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압력에 가는 거예요. 압력계가 8이나 9가 되면 갈아주셔야 됩니다. 날짜에 간다. 그러면 뭐 적게 돌리는 사람 있고 많이 돌리는 사람 있겠죠.
그 다음에 횟수에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다는 게 드라이클린 양을 조금씩 넣고 돌리는 경우와 많이 넣고 돌리는 경우가 있겠죠. 압력 게이지에 따라 갈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드라이클린 필터를 한 달 더 이상 늦게 갈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절약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탱크 속에 남아있던 그 잔재물이 한꺼번에 카본 필터를 교환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카본이 더러워지는 경우입니다. 가능한 카본 필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빨리 갈아주시는 거. 그러니까 압력계가 1이 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되면 교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소 조금 내가 손해인 것 같아도 옷에는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치 제정입니다. 바스켓의 액량이 보통 이렇게 7배 정도의 깨끗한 용제로 헹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면 바스켓의 용량이 한 6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7배면 이렇게 420리터 정도의 헹굼이 필요하다, 이게 그런 말이겠죠. 필터 압력이 0.2일 경우에 1분에 120리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5분만 헹굼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필터를 좀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해서 이렇게 0.3이 나왔다, 압이. 그러면 1분에 100리터 정도밖에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서 끄집어 드리는 게, 왜? 필터에 압이 차서 빨리 못 올라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4.2분을 헹굼을 해야 아까 말한 그 420리터가 20리터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압이 이렇게 많이 찼습니다. 제가 몇 개월을 사용해서 압력이 뭐 0.8, 카본이 갈 때가 됐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1번 꾹 눌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0.8이 나오면 1분에 60리터밖에 못 와요. 그럼 뭐냐? 7분을 헹굼을 해야 돼요. 7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카본을 처음 가는 날이나 마지막 갈아야 되는 날이나 똑같이 1번, 2번, 3번 번호대로 세탁을 하시죠. 여러분 잘못되셨죠? 그러면 그 패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헹굼이 덜 되면 그 패딩에 오염물질이 물려서 얼룩이 가는 경우도 나옵니다. 패딩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라이클리닝 못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첫째, 용제 속에 수분이 많아서. 둘째, 용제 속에 지방산이 많아서. 다음 또 용제 속에 쇼프가 많아서. 또 용제 속에 쇼프가 없어서. 또 그 다음에 탈수가 덜 돼서. 필터 압력이 높아서 이런 경우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5, 6가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신다 그러면 패딩은 얼마든지 드라이클리닝으로 완벽하게 빼줄 수 있습니다. 이 필터 압이 높으면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압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다르다, 헹굼 시간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돼요. 제 결론입니다. 뛰어난 드라이클리닝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뛰어난 드라이클리닝의 조건, 이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는 여러분들이 세탁업을 하면서 아주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않고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제가 용제관리 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은 드라이클리닝 실전, 이렇게 용제관리를 했으면 어떻게 드라이클리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